역서 3장입니다. 이번에는 3장 장애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장애의 탄생이라는 이런 문장, 용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교육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리님 혹시 장애의 탄생 어떤 느낌이세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장애의 탄생이라는 표현은 사실 조금 생소하긴 한데 그렇죠. 추측을 해보면 장애에 대한 역사, 히스토리, 네네. 맞아요, 장애라는 맞아요. 단어가 언제 등장했는지, 네. 장애라는 것, 장애라는 개념은 누가 탄생시켰을까요? 장애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들? 집단? 사람들, 집단이라고 네. 하면 비장애인?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정확하게는 장애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은 비장애인이 중심이 된 우리 사회가 장애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장애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건데요, 대리님. 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우리 인류 역사를 어디까지 올라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굳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조선 시대, 그다음에 그 전에 고려 시대도 있었고 고조선까지 올라가고 그 전에는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올라가고 네네. 엄청나게 오랜 인류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고조선 시대나 뭐 석기 시대 이럴 때도 장애인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장애인이 네네. 있었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막 왕들이 네. 우리 동네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손상과 장애예요. 손상이라는 개념과 장애라는 개념을 우리 구분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대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도 장애인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현재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 개념,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은 인류의 태초부터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손상을 가진 사람 더 많지 더 많지 않았을까요? 않아요? 네네. 뭐 전쟁도 많이 했을 거고요. 의료 기술도 되게 떨어졌을 거고요. 뭐 바이러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약 같은 것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현재의 기준으로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소설에도 왜 신봉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심청이 나오는 신봉사님도 지금으로 치면은 시각 장애인이에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전쟁 같은 걸 통해서 뭐 팔다리가 절단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계셨는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을 퉁 쳐가지고 현재와 같이 당신들은 장애인입니다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제가 대리님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 드는 생각이요. 예전에는 이제 장애를 바라보는 그 관점, 시선, 정의 자체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렇죠. 네, 바라봤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오히려 과거에 예전에는 그냥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가진 하나의 개개인이었어요. 그냥 눈이 안 보이는 하나의 개인, 귀가 안 들리는 하나의 개인. 그냥 지금처럼 그냥 신체적으로 손상을 가진 하나의 개개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언젠가 붙어서 당신들은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부르겠어 라고 집단화를 딱 시켜버리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처음에 3장 들어갈 때 장애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비장애인이 만들었고 특히 비장애인 중심의 우리 사회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비장애인 중심의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신체적 손상을 가진 개개인들을 당신들은 앞으로 장애인으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disability라는 개념을 썼는지 그걸 네.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제 유럽에서 서구에서 18세기 정도가 되면은 우리 인류 역사상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네. 어떤 말을 할 건지 아실 것 같아요? 산업혁명? 맞습니다. 이제 1700년대, 18세기가 되면은 영국에서는 바로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우리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 계기가 있는 그런 사건이 이제 산업혁명이죠. 그게 네.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산업 구조, 노동 구조가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개인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집단 중심의 산업 활동을 했어요. 특히 농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 생산품이란 것은 어떤 개개인의 생산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집단, 가족이라든지 소규모 집단의 생산성. 1년에 우리는 올해는 뭐 이만큼이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을 몇 가만이나 수확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개개인의 노동 생산성이 그렇게 따지질 않았어요.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 만약에 신체적 손상이 있던 그런 개개인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주었거든요. 네, 신체적 손상에 맞추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주고 그 집단 안에서 이렇게 케어가 가능했었어요. 각자가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 할 수 있는 만큼의 네. 네, 노동과 일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생산품 자체가 어쨌든 어떤 공동의 가치, 공동의 생산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집단 노동에서 그 당시 사실 집단 노동에서는 개인의 노동력보다는 오히려 뭐 종교적인 것들 혹은 기후와 관련된 것들, 군주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생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딱 생기고 나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도시로 다 이제 일을 하러 오기 시작을 해요. 도시로 일을 하러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에 오니까는 표준화된 공장 기계들이 막 들어서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데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직 공장이거든요. 산업혁명 당시에 방직 공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그 표준화된 공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표준화된 공장이었을까요? 어떤 집단에게 표준화된 공장이었을까요? 네, 비장애인 중심.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그래서 이 비장애인 중심의 표준화된 이 공장의 속도,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개개인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다 그 당시 불황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불황화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불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었고요.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런 불황인들을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표준화된 생산에 결국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장애, 비장애인이 구분이 되면서 뭔가 생산성을 기준으로 네. 조금 슬픈 네, 역사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장애라는 이제 개념이 영어로 하면은 disability거든요. 네. 이게 dis라는 접두사에다가 뒤에 ability라는 명사, 능력이라는 명사가 붙어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그런데 무능력이 어째서 지금의 장애가 되었을까?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이 당시에 산업혁명 당시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몸과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 disability라는 몸들을 국가에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isability라고 규정된 이들을 국가에서는 가장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당신들은 그때부터 people with, 그러니까 disabled people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이라는 집단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어쨌든 인간의 가치 자체를 개인의 노동력인데 자본으로 환원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노동력이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 산업시대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막 들어와가지고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한 시기여서 인간 개개인의 노동력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비장애인 기준의 표준화된 노동 환경에서 비장애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공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을 해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disabled people이 되어버리고 당신들은 앞으로 장애인이라는 네이밍을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때부터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수만 년, 수십만 년의 어떤 역사가 있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장애인이란 개념, 손상이란 개념은 impairment, 신체적 손상이란 네. 개념은 인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분들이 계실 때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장애라는 개념은 인류 역사에서 불과 한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 개념은 비장애인들의 중심에 사회가 표준화된 그런 사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상의 틀이라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없던 개념을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아주 값싸게 비용 편익 대비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요. 네. 그렇게 이제 장애인이란 범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노동력으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했는지는 하나의 예시가 더 있습니다. 대리님 혹시 노예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노예선. 네네. 네, 노예선.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가 노예선 내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는 정말 뭐 기회의 땅인 거예요. 자원도 너무 풍부하고 돈 벌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동력이 없었어요. 인간의 노동력.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 식민지로 잡고 있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이제 노예선에다가 막 가득 실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꽉꽉 눌러서 실어가지고 미 대륙에 아메리카 대륙에다가 팔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노예선을 타고 옮겨가면서 워낙 위생이라든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 중에서 한 20-30%가 현재의 기준으로 질병을 가지고 혹은 장애를 얻어가지고 이동 중에 얼마나 되게 느렸지 않겠어요? 네. 이동 중에 질병이나 장애를 얻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노동력이 없다라는 그런 징표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다가 배에서 그냥 다 바다에 떨어뜨려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죽여서 이제 보험금을 받는데 그게 장애를 가진 사람, 노동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신체적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팔았을 때보다 보험금을 받는 게 더 이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치 빠른 상어들 있잖아요. 걔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이 뜨기만 하면은 미국까지, 미 대륙까지 쫓아갔대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장애,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가면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는 이제 그만큼 인간의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인간을 판단을 했다라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장애란 것은 태초부터 있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불변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전에 예를 들면 1+1은 2라는 것은 과거 수백만 년 전이나 현재나 수천만 년 후나 같아요.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장애라는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시점이라도 또 각 문화에 따라서 우리 다르다라는 네네. 것을 앞에 장에서 네. 한번 살펴봤듯이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장애라는 것은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고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서 이 장애 개념, 우리 문화에서 이 현 시점에서 장애 개념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또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장애라는 것은 만든 사람도 비장애인 중심의 우리 사회가 만들었듯이 장애 개념, 신체적 손상에서 찾았던 것을 원인을 결국 사회 환경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인식 개선 교육 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관점에서 또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챕터 3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